신살이에요, 그렇죠? 12신살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배웠어요. 겁살, 제살, 천살. 그 다음에 오늘은 지살, 그 다음에 연살, 월살 뭐 이렇게 이제 배워 들어가겠는데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요. 우리가 겁재, 천지, 연월 물론 뭐 뒤에 또 6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겁살이라는 것은 주어가 나였어요, 그렇죠? 제살은 너였고, 천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고, 지살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늘로부터 된통 이제 크게 이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고선 다시 이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나오는 이것. 결국 내가 이제 주어가 되고, 연살도 내가 주어가 되는데 너무 또 나대니까 하늘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한 번 이렇게 바짝 말리는 월살, 고통을 주는 월살도 도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고통이에요. 보시다시피 뭐든지 좀 이렇게 좀 잘 나가거나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싸우는 형상이 되면 반드시 제3자인 하늘이 중재자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운의 흐름이라는 것이요, 항상 이렇게 우상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하향도 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굴곡이 있답니다. 굴곡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굴곡 중에서 올라가는 운이고 내려오는 어디고 이걸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명 내지는 인명,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지의 명을 알고 말이죠. 또 우리가 지명 이렇게 명을 알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지나게 되면 드디어 명을 세운다라고 하는 뭐 2단계로 들어갑니다만은, 막 이랬을 때는 전부 다 우리가 하산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잠깐 제가 느끼는 게, 용신 격국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선생님 용신은 모기예요. 그 모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없어. 금년에 모기잖아요. 좋아진 일이 했더니 아니요. 그 왜 그래 용신을 잡으려고 해요? 했더니 용신을 잡아야지만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용신 격국, 뭐 지장간 십성, 그 다음에 천간 지지 등등이 우리가 이제 기초 자평면에서 배울 그거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뭐 골프를 배우든 무언가를 배우든 간에 무언가를 기초를 배우고 난 후에 우리 필드에 나가 흉화는 좀 이 겁살, 제살, 천살에 비해서는 훨씬 덜합니다. 왜냐하면 천살에서 너무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지살쯤 오면 사람들이 꾀가 생겨. 아주 소극적이 돼요. 지살쯤 되면 눈치도 잘 살피고, 왜 너무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거든, 이 지살은. 그래서 이 천살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살은 자기 활동력을 최소한도 소폭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눈치를 대단히 살피기 때문에 다른 살에 비해서는 훨씬 흉화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도 있죠. 내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고 전세 잘 내고 잘 살았는데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전세를 갑자기 많이 올려가지고 당신 가,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살론에 굉장히 속출합니다. 여러분, 전세 들어갔다 그래갖고 전부 다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떠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주인도 많습니다. 근데 지살에 들어오게 되면 좋은 주인을 못 만나요. 대체적으로 수동적으로 떠나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살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차피 비자발적으로 내가 움직여야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평상시 마음 먹었던 일들이 있죠. 무언가를 좀 하고 싶다라든가 계획했던 일들, 이걸 지살운에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도화 영반운에 더 그렇습니다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든가 아니면 고백한다라든가 어떤 일을 내가 뭐 집을 산다라든가 과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살운에는 평상시 못했던 거를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이 자형이 땅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땅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이 지살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이 땅 속의 형상들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가 참 모호한 얘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살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대운에서 지살이 놓이고, 근데 그 지살이 다시 연운에 놓이고 다시 또 일지에 이렇게 놓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동착, 이렇게 중첩이 된다고 했을 때, 지살이 동착되잖아요. 이렇게 딱 중첩이 되면 대개 부동산으로 성부합니다. 부동산으로 성부한다 그래. 이걸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대운에 이렇게 지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10년간 여러분 부동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반드시 연운에, 내가 기본적으로 일지에 이렇게 인신사회를 깔고 있는 경우에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법니다. 물론 내가 일지에 기본적으로 사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술충미라고 하는 그것이 귀도라든가 또는 이제 아수라라든가 이제 그런 귀신들을 깔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아싸리 파는 이제 그런 개판 5분 전인 그런 곳에서 돈을 번다고요. 여러분, 돈 차곡차곡 해서 월급 생활해서 몇십억씩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처럼 아주 진짜로 진짜 참 전쟁판 같은 데서 이제 돈을 그렇게 벌어들이게 되는데, 이렇듯이 지사를 이렇게 중첩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해는 굉장히 부동산으로 건물이라든가 땅으로다 돈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좀 이제 활용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살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의 지장화로 들어오게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인목이 일지에 놓여 있었을 때, 지살은 놓여 있지만은 장화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장화는 인, 오, 술이에요. 그렇죠? 이 장화가 이렇게 다시 대운하고 연운에서 이렇게 겹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삼합의 운세 패턴, 포춘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은 저 12신살이 끝나면 운세 분석에 가서 이제 배우실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인호술 삼합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쉽게 말해서 지살이 대단히 발흥하는 운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에 어떤 사람이 일지가 예를 들어서 을축이에요. 가령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재편이, 편제의 이 재편이 이렇게 쇠로 들어와 있는데, 언제 이 사람이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실제 중년 이후에 부자가 되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언제쯤 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의 삼합은 사유축이죠. 그래요. 사유축 되니까 쇠를 놨으니까 반드시 쇠를 놓게 되면,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요. 미리 쇠를 놓으면 반드시 절목쇠로 끝나. 이 삼합의 쉽게 말해서 이 12신살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을류는 절로 들어와 있죠. 을사는 목으로 들어와 있잖아. 반드시 그렇게 들어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 사람도 절로 들어와 있죠. 경인이. 그렇죠? 그럼 절목쇠예요. 당연히 그래. 경술이 쇠로 들어와 있죠. 경우가 목으로 들어와 있죠. 패턴이 4개밖에 없어. 반드시. 그렇듯이 내가 이렇게 쇠를 놨는데, 이 쇠가 진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해운이 들어와야 되잖아. 이것이 언제 가면 목을 보는 겁니다. 쇠가 목을 보잖아요. 목욕이야, 목욕. 반환이, 즉 안정기 이 반환이 목욕의 확 드러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 부자가 되고 절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를 잘 이제 보시는 거야. 여러분 일지 어떤 분이라도 전부 다 뭐예요? 다 이런 운세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갑목의 인으로 들어와 있어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가녀지동에 이렇게 비견으로다가 걸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인오술에 같은 뭐 인오술이지만은 운세 패턴이 틀려지게 있단 말이죠. 보니까 이것은 록으로 들어와 있어. 건이했죠. 그쵸? 건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사양이야. 무조건이야. 왜? 갑오는 사로 들어오잖아요. 갑술은 양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무조건 내가 걸록이면 사양으로 들어오더라.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걸록은, 사생의 걸록은 대단히 잘난 사람이에요. 이 갑인 정도 되면은 홀로 하여튼 독보하려고 하는 그 심리, 밀림 속의 호랑이니까 대단히 잘난 척하고 그러죠. 아주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히 이렇게 걸록을 낳는데 이 사람의 운에서 금년처럼 갑오년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 오화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사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야? 록이 사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운세 패턴에서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는 좋고 나쁨이 반드시 있어. 사로 들어가죠. 그러면 걸록이 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걸록의 균이 사로 들어가니까 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는 갑오년에 뭐? 오화를 보면은 이 사람의 운기는 다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공부, 갑이 갑목을 보면 천간이 똑같은 걸 뭐라 그래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친구, 동료,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어떤 질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금년에 상당히 자기 심리가 괴로운 사람이구나. 걸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콘이 이거잖아. 사니까 이거잖아. 이거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이 양을 봤어. 걸록을 도와주는 거잖아. 양,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틀림없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건사양을 낳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직장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람이에요. 직장인을 제대로 가져가야 돼. 직장을 가져가든 자영업을 가져가도 소규모로 가져가야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요새 절목세 같은 거 보자고요. 이 절목세는 처음부터 자영업자가 아니야. 직장인이야. 직장인인데도 직장인은 평균이 이렇게 평평하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절목세 그러면 아주 뚝 끊어지고 목욕 확 올라오고 너무 인생의 격차가 심하잖아. 이럴 땐 자영업이라든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있죠. 굴곡이 있는 사람이야. 절목에 쇠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연기자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노래라든가 미술, 음악, 소설 이런 쪽 있잖아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절목세를 보는 사람이 절을 받던 사람이 목을 보니 운이 딱 맞잖아요. 갑자기 스타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MC몽이 차트 1위를 쫙 차지했어. 목욕의 기운을 이렇게 드러내보고 싶어가지고 5년 동안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을 잘 보면 절이 5년 동안 들어와. 그러다가 목을 딱 만나잖아. 절지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게 운세 패턴, 운세 포춘인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사를 공부하지만 지살의 동태도 이렇게 전부 다 보니까 우리가 운세 포춘에서 지살 자체가 우리가 소득 없이 굉장히 바쁜 거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운세 패턴에 따라 가지고 졸지에 내가 스타가 되면 올라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를 낳았다고 한다면 운세 포춘의 세계는 지장화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장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장화지만은 내가 위에 오는 것을 절을 낳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절목세야. 내가 지사를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사람은 건건해.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경인일주 치고 돈 안 벌어본 사람 없지만 안 말아먹은 사람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 왜? 내가 절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했거든. 그 운으로 들어올 땐 목으로 들어오는 운을 활용을 잘 해야 돼. 근데 이 운에서는 어떻게 돼요? 만세 천세 갈 줄 알잖아. 아니야. 그래서 이 절이 성공에서는 목을 만나야 이 운에 갑자기 성공한데 이게 바로
절이 쇠를 딱 만났어요. 예. 절이 쇠를 만났다거나 하게 되잖아요. 이래도 괜찮아. 목을 만나면 더 좋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쇠가 제일 좋은 건 쇠잖아. 일단은 쇠가 내가 목을 보면 더 좋지. 근데 쇠가 절을 봤어. 이 사람이 경술일 수도 있잖아. 일주가 경술일주가 인목을 보는 애 어떻게 될까요? 절을 봤으니까 꽈당이야. 잘 나가던 사업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운세 패턴을 잘 보자. 경자일주는 어떻게 되는 신자신으로 해서 경자는 경일간 만나서 꼬리가 아파죽겠 경자일주는. 여기 신자지잖아. 이렇게. 네, 신자신. 그러니까 올해 거머니. 이게 록이잖아. 건이잖아. 뭐야? 네. 사양이 들어오잖아. 네. 무조건. 네, 건사예요. 그렇죠. 네. 건사양이잖아. 건사양은 사파라 말하라. 이 사람 직장인이에요. 네. 직장인 안정명이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자 자체는 사야. 네. 산때 이 사람이 건을 볼 때는 어떨까요? 사의 아이콘은 이렇잖아. 나는 지금 이렇잖아. 네. 건의 아이콘이 이렇잖아요. 네. 이 사람이 신금호를 봤을 때 발흥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16년에 병신 운이 들어오지요. 이랬을 때 걸록을 보고선 편관으로 들어와. 사가 뭐 걸록이 뭘로 들어올까요? 록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이 사람은 반듯한 직장과 더불어서 주위의 공명이 실제적으로 이름을 드러내는 운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해는 괜찮은 거예요. 올해 거머니는 어때? 충이 들어와서. 갑 오잖아요. 네. 그 이렇게 되잖아. 갑경. 갑경충인데 네. 요 오하고 자하고 뭐예요? 어떻게? 충이요. 좌우충이잖아. 네. 천간지지가 전부 다 충을 때리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그래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재성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관을 보고 있고, 식자관을 다 보고 있죠. 식상이 어떻게 관을 다 때려버리죠. 상관경관이야. 되는 일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럼 직장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의 동요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일주는 가보년에는 실제 뭔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자년은 좀 조심하고 다시 16년이 있죠. 이걸 조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사를 보면서 어쨌든 운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보고요. 자, 이제 지살이 작용 등에서 우리가 좀 이제 보는데, 지살은 그러면은 사지에다가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은 지살은 무조건 일지에 무조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무조건 일지에 놓이겠죠. 네. 그 지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뭐 연지가 지살이니까, 월지가 시지가 지살이니까, 연지가 지살이면 뭐 부모의 무슨 혜택이 없고 이런 시잘데기 얘기 같은 걸 하지 말고 일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일지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살을 이렇게 놓잖아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거잖아. 너희 테두리 속에서 내가 움직이잖아. 그렇죠?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거라 이상하게 말이죠. 일지에 인신사해를 놓은 사람은 고집은 센데 부안해동 하기 쉽고 남의 눈치를 잘 봐.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너 속에 내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시자고요. 갑인 정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 속내는 아주 무리도 무르고 열이도 여린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신 보시자고요. 이 경신 정도 되면 대단히 아주 철포를 나서 강하잖아. 근데 속내는 솜사탕 같아. 애들 같아. 굉장히 여린 사람들이야. 순수하고. 왜? 순백에 금을 놨잖아요. 그렇죠? 뭐 이 사람들도 뭐 정사 정도 된다고 보시죠. 아주 난리를 치지. 근데 뒤돌아서면 뭐예요? 언제 그러냐는 등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신사에 지사를 놓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게 성격이 아주 뭐라 할까,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도 남에게 독한 소리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비해서는, 재능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초라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사를 놓은 사람들. 이게 너라고 하는 테두리가 항상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지가 내 일지가 같은 지살에 놓인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갑인의 사람이 갑인의 어떤 갑인이 꼭 아니라도 인의 일지를 놓은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러면 사이가 맹맹해지고 있죠. 아주 이상해진답니다. 친해지는 것 같아도 멀어지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친구를 사귈 때 나와 같은 인신사회에 지사를 놓은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가까이 하긴 먼 당신이에요. 말씀 맞아요. 이상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이상해요. 이상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 이렇게 한 10년 이상을 봐왔는데도 이상해 자우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사를 놓으면 그래. 나하고 같은 지사를 놓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애인이 되었던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동료가 됐든 똑같아. 그게 그래서 이 속내를 뭔가 얘기하기가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지살이 원진과 더불어서 이렇게 일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 같으면 술을 논다라든가 해 같으면 진을 논다라든가 이렇게 이게 일지 같으면은 이렇게 나도 놓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묘라든가 말이죠.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부부 관계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 진의 균형 같은 좀 별난 거 같고. 그래요. 그 오죽하면 징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라도 말에 징해 이러죠. 그 진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아유 저 징한 거 그러잖아. 진해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징한 거. 못 살 것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다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원지를 함께 놓으면은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 직주의 이동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살이 우리가 이제 그 십성의 경우에 보시자고요. 뭐 다른 건 보시지 말고 일지가 지살인 사람이 있어요. 인신사에. 일지가 인신사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너의 테두리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경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살이 비겁이 있고 재성이 있고 식상이 있고 쭉 있잖아요. 있는데 식상을 대표적으로 보자고. 식상을 보면은 일득삼실이야. 몸은 더럽게 바쁜데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 식상이 지살인 사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해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은 상관이면서 식상이면서 지살이잖아요. 네. 몸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바쁜데 생기는 게 있다 없다? 없어, 꽝이야. 그래서 일득삼실의 대표를 지살이라 그래. 지살의 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명이다, 남명이다, 낫다 그러면은 팔자가 예를 들어서 여명이야. 식상의 지살이잖아요. 몸은 바쁘고 생기는 없는데 식상이 로고로 들어와 있잖아요. 해무갑 임수니까 로고로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선민성도 강하고 잘난 척도 하잖아요. 근데 누굴 쳐버릴까요? 관성을 쳐버리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신의 일주들은 물론 이게 고란살이라고 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대체적으로 팔자가 좀 험악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사를 놓은 사람들이 인신사회를 놓은 사람들이 자칫